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웹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편집기를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료이면서 윈도우와 매킨토시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공식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요. 윈도우 32비트 버전이라면 바로 다운로드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매킨토시 버전이나 윈도우 64비트 버전 또는 리눅스 버전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파일을 다운로드 후에는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나타나는 시작 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그 시작 페이지는 닫은 상태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소스를 작성하려면 지금부터 작성하는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지, 그리고 문서를 어느 폴더에서 불러올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 폴더, 제가 책에서 제공해드린 소스 폴더나 여러분이 연습하고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제공하는 소스 폴더가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했던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이 왼쪽 창에 표시가 됩니다. 이 창을 탐색기 창이라고 하고요. 왼쪽 아이콘 맨 윗부분을 클릭을 하면 탐색기 창이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책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아티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가서 새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파일은 꼭 웹문서만이 아니라 JS 파일도 될 수 있고 CSS도 될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문서 저장을 하려면 Ctrl S를 눌러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는 test.html이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확장자에 따라서 얘는 이제부터 웹문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느낌표를 쓰고 탭을 누르면 HTML5 형식의 규격에 맞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EN 영어는 우리가 한국어에 맞게 KO라고만 바꿔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웹문서가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웹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제 test.html이라고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탐색기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저장했던 폴더를 찾아가서 test.html을 열면 1단계 제목,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웹문서는 편집기로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확장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웹문서를 작성을 하고 웹브라우저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웹편집기로 와서 저장을 하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번거로워서 라이브 서버라는 편리한 기능이 생겼어요. 추가됩니다.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이콘 중에 맨 마지막 아이콘 클릭을 하고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와요. 클릭을 해볼게요. 이 라이브 서버라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를 임시로 서버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성하는 것을 서버에 올리지 않고도 바로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설치를 눌러서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돼요. 다시 로드를 하면 얘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적용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컨트롤 S를 눌러서 문서를 저장을 하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Open with Live Server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내가 따로 웹브라우저를 열지 않더라도 웹브라우저 창에 바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소 표시지를 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이런 파일 경로가 아니라 앞부분 1270001 땡땡 5500 이게 라이브 서버 주소예요. 지금 임시로 서버처럼 동작하는 서버의 주소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라이브 서버인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왼쪽 창에다 두고요. 웹브라우저 창을 오른쪽에다 둬요. 그러니까 화면에다 양쪽에 나란히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목록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문서를 저장을 하면 바로 브라우저 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책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웹 편집기 창,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을 한쪽에 열어놓고 브라우저 창을 한쪽에다 띄운 다음에 좀 작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소스를 입력을 하고 저장만 누르면 바로바로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목록에 분리 스타일을 스퀘어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바로 제가 웹브라우저 창으로 가서 열지 않고도 한 화면에서 이렇게 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편집기를 사용을 할 때 코딩하는 폰트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사용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폰트는 코딩할 때, 그러니까 영문자 L이나 숫자 1이 되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에는 적합한 폰트인데 한글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글도 보기 좋게 표시해 주면서 소스 코드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D2 코딩을 많이 사용을 해요. D2 코딩이라는 폰트를 이용을 해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D2 코딩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코드용 폰트인데요. 가장 최근 것을 여기 zip 파일이 있죠. 가장 최근 것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주세요. D2 코딩이라는 폰트가 여러분 시스템에 깔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기본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바에서 맨 밑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이것을 클릭한 후에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은 왼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본으로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는 창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수정하려고 하는, 덮어 쓰려고 하는 값이 표시되는 창이에요. 기본 설정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값을 오른쪽 창으로 복사를 해서 거기서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폰트를 찾겠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을 맨 위에다 두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설정 값이 있다면 여기 들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글로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입니다. 나는 글꼴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글꼴 패밀리를 제어합니다라는 항목에 와서 이 항목의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하면 왼쪽에 연필 모양이 나타나요. 클릭을 하고 설정의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설정 화면에 이렇게 아까 금방 복사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희는 D2 코딩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고 D2 코딩
이렇게 저장했을 때 글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글꼴이 바뀌었어요. 나는 글자 크기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기본 글자 크기는 14예요. 이것도 복사해서 저는 글자 크기를 좀 더 보기 쉽게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그만큼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끝나면 이 창을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바꾼 설정 값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혹시 직접 코딩해 보신 분들 중에 emit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emit인데 이거는 긴 소스 코드를 축약해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보통 밑에 보면은 목록이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ul 태그 아래에 li라는 자식 태그가 있고 자식 태그가 모두 3개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 지금 보면 emit이라고 표현이 되죠. 탭 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소스 코드가 변환이 돼요. 이것을 emit이라 그러는데 emit 기능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emit 코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그 방법을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또 편리한 점이 뭐냐면 태그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면 그 태그에 대한 설명이 표시가 돼요. 아쉽게 영문이라서 이걸 한글로 빨리 바꾸고 싶은데 한국에서 그에 대한 요구가 많지가 않아서 본사 개발팀에서는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것을 한글로 바꿔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인텔리센스라고 하는데요. 도움말을 한글로 받고 싶다, 한글로 보고 싶다라고 개발팀에다 자꾸 언지를 주고 건의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한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개발팀에 무엇인가 의견을 남기고 싶다면 도움말에 보시면요. 문제보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관련된 깃허브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깃허브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건 사담이고, 여기서 만약에 텍스트 이렇게 쓰면 제가 쓰려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tex라고 입력하면 tex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이 표시가 돼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까지 하겠다. 그럼 이 정도만 입력을 하고 바로 엔터를 클릭을 하면 맨 위에 있는 항목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내가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값들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익숙해져 가시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제공하는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